자, 오늘은 HZ 2회 정기 코딩 인증 평가 기출 거라지 게임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게임의 룰은 가로 세로 n칸의 차고가 있고 각 차고에는 색깔이 있는 자동차가 하나씩 있다. 한 턴에 한 칸을 선택하며 선택한 칸과 상하 좌우 칸에 들어있는 자동차의 색이 같다면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진 칸들과 연결된 칸들의 상하 좌우 칸에 들어있는 자동차의 색이 같다면 함께 사라진다. 이때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사라진 자동차의 개수와 사라지는 차고 칸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다. 자동차들이 사라지고 나면 위에 있는 자동차들이 아래로 떨어져 빈칸을 채운다. 위쪽에는 충분한 자동차들이 더 있어서 위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며 모든 칸을 채운다. 위에서 어떤 자동차들이 떨어질지는 입력으로 주어진다. 위와 같은 게임을 3차례 반복했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점수를 계산하라.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 여기는 떨어질 수 있는 자동차들이고요. 현재 4번 자동차를 지우면 이렇게 두 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1회차에 4번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고가 두 곳이 있고 사라지는 자동차의 개수 2점하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이 있죠. 그 면적 2점. 그래서 2 플러스 2 4점이 첫 번째 라운드에 획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이제 다 내려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에는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이번에 만약 3점짜리 자동차들이 3점이 아니죠. 3번 색상의 자동차들이 지워지면 역시 개수 2대니까 2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면적 2점 해서 추가로 4점이 또 획득이 돼서 4 플러스 4해서 현재까지 이제 8점이 획득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지워지면 또 두 칸씩, 두 개씩 내려오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1이 삭제가 되는데 칸은 3칸이죠. 근데 면적은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직사각형은 이거니까 최소 4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4점. 합쳐서 7점. 그래서 기존의 8점과 합쳐서 총 15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 조건으로 그 n by n 거라지인데 n이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입력으로 차고 격차 칸에 가로 세로 길이 n이 첫 줄에 주어지고요. 다음 3n개의 줄에는 n개의 자연수가 주어집니다. 각 자연수는 차고 칸에 있는 자동차의 색상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n은 이렇게 받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차고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garage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 건데요. 정확하게는 3차원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럼 총 라운드 3번을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garage를 복사해서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만들고 이제 n개짜리 배열을 배열을 n개를 만드는 거죠. 이 배열의 길이는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3n이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입력을 받겠습니다. 입력을 받으면
이렇게 템포 한 줄을 받고 이거를 한 칸에 하나씩 넣을게요. 여기서 0은요, 첫 번째 라운드를 뜻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 거라지 제로를 처음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그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이 맨 앞에 있는 인덱스 값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각각의 칼럼인데, 칼럼에다가 이제 템프 i의 값들을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가장 0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템플로 어펜드로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이제 3n 자리에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맨 밑에가 0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다 소팅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리버스죠. 소팅이 아니고 이렇게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입력이 잘 됐는지 한번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0번을 여기로 했죠. 그러니까 143121이 들어있어야 돼요. 143121, 그 다음에 24312, 24312, 예, 제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garage 제로에는 두 개가 잘 들어갔고요. garage 1과 garage 2는 지금 아직 empty 리스트인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largest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 largest라는 변수는 초기값은 0으로 하고요. 맨 나중에 우리가 이 largest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출력 형식 자체가 주어진 조건에서 게임을 3차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점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largest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imulation이라는 simulate라고 할게요.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round의 개수 제로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합, 점수 합 제로를 이렇게 인자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simula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라운드 번호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까지 점수 합이에요. total.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점수를 그 두 번째 라운드에 전해줘야 두 번째 라운드에서 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달해주는 값입니다. 토탈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largest를 점수를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모든 칸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를 할 건데 특정 칸을 방문했는지 안 방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visit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 by n의 배열이고요. 처음에는 false로 초기화를 할게요. n by n을 false로 초기화를 하고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true로 바꾸겠습니다. false인데 flat. false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x와 y에 대해서 모든 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각각 우리가 인접한데 점수가 인접한 칸의 색상이 자기와 동일한지, 그리고 이 최대로 넓어졌을 때 이 사각형의 left, right, bottom, top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 한 번의 루프 안에서 계산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left, right를 그냥 x로 초기화를 하고요. bottom, top은 y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 y가 지금 하나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 같은 색깔이 자기 인접한 게 몇 개 있는지를 세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FS로 탐색을 할 거예요. 이 칸을. 그래서 DFS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여기 현재 라운드 번호, 그 다음에 카운트 값, 그 다음에 현재 좌표 XY, 그 다음에 비짓 배열, 그리고 left, right, bottom, top을 입력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리턴 값으로 카운트 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left 값, right 값, bottom, top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리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DFS 들어가고 나면 이 DFS는 한 칸을 보는 거거든요. 그 옆 칸으로 가는 게 또다시 DFS를 콜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left, right, bottom, top이 바뀌겠죠. 그리고 카운트 값도 바뀌고, 그러는 그 바뀐 값을 이제 리턴 받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다 리턴을 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건데, 면적은 right에서 left를 빼고 더하기 1, 그 다음에 탑에서 바텀을 빼고 더하기 1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w total을 구할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입력받았던 토탈에다가 계산된 면적 값에다가 카운트 값을 더하면 new total이 되겠죠. 만약에 그 현재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였다면 이 new total 값이 기존의 largest보다 큰지 한번 비교해야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largest가 2인지 비교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largest 값이 new total보다 작으면, 그러면 largest가 new total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뮬레이트를 해야겠죠. 라운드를 하나 더 증가시켜서 new total을 보내서 시뮬레이트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시뮬레이트 하면 안 되고 빠진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두 개 만들 건데요. remove 함수하고 refill 함수를 만들 거예요. remove 함수도 이제 라운드를 주고, refill 함수도 이제 라운드를 줄 겁니다. 근데 뭘 지워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지워야 되는 그 리스트를 사실은 이 DFS에서 미리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우리가 네이버 리스트에 담아 오겠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네이버 리스트를 null 리스트로 초기화를 하고요. DFS를 통해서 늘어난 것을 다시 리턴 받겠습니다. 그리고 리무브 할 때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리무브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리필하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겠죠. 자,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함수 3개 dfs, remove, refill을 만들어야겠죠. 먼저 dfs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dfs는 여기서 round가 있어야 되고요. count x, y, digit, left, right, bottom, top, neighbor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라운드가 내장 함수 이름하고 동일해서 이렇게 파랗게 뜨네요. 그러면 그냥 R&D로 바꿔볼게요. R&D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x, y를 추가했으니까 count 값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러를 garage around x, y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컬러가 뒤에서 여러 번 쓰이니까 이걸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x, y를 나중에 삭제해야 되니까 네이버 리스트에다가 x, y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리턴할 건데 지워야 될 그럴 칸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x, y를 방문을 했으니까 visit을 true로 바꾸고요. 그리고 left, right, bottom, top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요. left는 실제 x 값과 left 값의 작은 걸 선택하면 되고요. max는 right과 x 값의 큰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bottom과 top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바텀의 경우에는 바텀과 y 중에서 작은 거, 그 다음에 탑은 탑과 y 중에서 큰 거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격자점에서 상하 좌우를 보면서 같은 색깔이 있으면 그쪽으로 dfs를 들어가면 돼요. 요거를 이제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 방법이 우리가 dx, dy라는 배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dx는 0, 1, 0, 마이너스 1, dy는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하면 x나 y나 좌표가 y가 하나 증가하든지 여기는 x가 하나 증가하든지 y 하나 감소, x 하나 감소, 즉 네 방향을 다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for I in range for new x랑 new y를 x 더하기 dxi y 더하기 dyi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ux, nuy에 대해서 dfs를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nux하고 nuy가 범위가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0 그래서 nux, nuy의 범위가 제대로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nux와 nuy의 값이 컬러와 동일한지 한번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비짓 됐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한번 왔다 간 거니까. 그래서 비짓이 안 돼 있는 경우만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비짓 돼 있는 곳을 또 가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혹은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어요.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자, 아까 DFS의 리턴 값을 이렇게 하기로 했죠. count left right.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count left right bottom top neighbor DFS round count xy visit left right bottom top neighbor. 뭘 바꿔야 될까요? 여기서는 newx와 newy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라운드가 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x값과 y값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뀐 걸로 여기에 넣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턴을 해야겠죠. 리턴하는 거는 바로 위에 있죠. count left, right, bottom, top, neighbor. 이렇게 리턴을 하면 이제 DFS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함수 DFS를 만들었고요. remove와 refill을 만들겠습니다. remove는 round와 neighbor 리스트를 받아서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remove round neighbor 두 개를 받아서 지우겠습니다. 지우는데 지운다는 거는 지금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우리가 garage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arage 제로는 있는데 처음의 경우에는 제로에서 1을 만들든지 1에서 2를 만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garage R&D plus 1 이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 겁니다.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여러분이 그냥 복사를 하면 맨 위에 1차원 배열만 복사가 되고 그 아래쪽은 복사가 되지 않고 그냥 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복사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item or item in garage R&D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이 아이템이 각각이 1차원 배열입니다. 그 1차원 배열에 그러니까 요 각각이 배열이에요.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네이버에 들어있는 모든 셀에 대해서 그 네이버에 우리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XY 리스트를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XY로 받읍시다. 셀 0가 X고 셀 1이 Y겠죠. 그래서 garage round 1에 X, Y를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깔은 아까 0에서 1에서 10의 구승 사이니까 0이라는 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바꾸고 이제 이 0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우는 refill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refill은 라운드만 있으면 됐죠. 볼까요? 네, 라운드만 있으면 됩니다. 자, refill은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우리가 더 0을 없애고 컴팩션한 리스트를 새로 만들 거예요. 이제 템프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value를 가져오고요. 만약에 value가 0이 아니면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템프에다 집어넣겠습니다. 0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템프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복사가 아니라 이제 템프라는 리스트를 그대로 x가 가리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디버깅을 한번 해봅시다. R&D not defined. 여기를 R&D로 안 바꿨네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디버깅이 이상하네요. 뭔가 다른 데가 잘못된 것 같은데. largest가 2가 아니고 round가 2인 거죠. 그거를 잘못 썼네요. round가 2일 때만 이게 돌아가는 거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찾았는데요. 여기에다가 라운드를 안 붙였네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대로 나오니까 한번 코드 제출을 해 볼게요. 자, 80점. 이게 두 가지 정도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데 빠진 게 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XY에서 만약에 한번 방문됐으면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나만 추가해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비짓 됐으면 그러면 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그냥 가라는 거죠. 제출해 보겠습니다. 아까 DFS 하면서 인접한 곳에 가봤으니까 이미 가본 데면 또 가볼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뺐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97점. 거의 테스트 케이스 하나 빼고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는 거라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그 경우가 DFS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제 줄이는 방법을 마지막 단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게 좌우 상하에 아무것도 자기랑 색깔이 똑같은 게 없으면 딱히 우리가 DFS를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예외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DFS에 들락날락 하면서 한 펑션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calculate neighbo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as neighbor라는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 거고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든 XY에 대해서 네이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건데 좌우 상하를 다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죠. 그거보다는 자기 인덱스가 큰 쪽만 보겠습니다. 자기보다 인덱스가 큰 쪽만 볼 거예요. 작은 쪽은 이미 봤겠죠. X 인덱스가 하나 큰 쪽을 보겠습니다. X랑 만약에 이것과 X 플러스 1 Y가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헬스 네이버 XY도 1이고 헬스 네이버 X 플러스 1 Y도 1로 하면 되겠죠. 원래 XY가 1이었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X는 n-1보다 작은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똑같이 Y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Y에 대해서 Y가 하나 큰 쪽이 같으면 Y 플러스 1도 1로 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헬스 네이버 리스트를 리턴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 우리가 헬스 네이버를 한번 쭉 계산하면 되겠죠. 이 모든 XY에 대한 걸 한 번에 계산하니까 특별한 오버헤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if round가 2고 헬스 네이버 XY가 0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되면 카운트도 1이고 에어리어도 1인 걸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도 1이고 에어리어도 1인 거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계산하고 물론 visit XY도 우리가 true로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 되겠죠. 카운트와 에어리어를 계산하는 작업이 동일하고요. 뉴토탈까지는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넣으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예, 100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로 짜시면 마지막에 이런 헬스 네이버 같은 거를 안 하셔도 아마 시간 내에 통과할 거예요. 네, 파이썬은 조금 느려서 이런 작업을 하나 최적화 작업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